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공수2 전체. 이제 어디다 들어올까? 이제 우리 목차 보면은 우리 공수2 겨울에 한번 했잖아.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크게 세 단원이야.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그 다음 함수. 저 안 했어요, 우리 공수2를 안 했어? 아예. 그럼 최근에 한 게 그럼 중3 여름이었을 거야? 네. 1년 됐네 거의? 네. 하나도 뭐 기억이 안 나겠네. 거의. 네. 그것도 겨울에 하지 않았어? 겨울에 안 했어요. 겨울에 하는 거. 선택이었어? 공수2 하는 저희랑 거? 안 했어요. 저랑 정원이는 안 했어요. 수진 짧고 빨리 했다 그랬고 지연이랑 지원이는 했어요. 나 지우, 했나? 너 하지 않았냐? 지우는 겨울에 했지 공수2 한 번. 그 재우쌤만 했어. 제유쌤? 그게 뭐야? 아니요. 그게 겨울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제유쌤인데. 아무도 안 좋아하는 그럼 어쨌든 1년 전에 했다 치고 그럼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겠지. 그래서 완전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 개념은 자세히 설명을 할 거야. 일단 크게 우리가 저렇게 세 단원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중간고사가 9월 말에 엄청 빨리 봐. 그 다음에 기말이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잖아. 그래서 개학하고 중간까지가 한 달 반도 안 되고 그 다음 중간 끝나고 기말까지는 한 달 반 이상, 2달 가까이 되니까 아마도 시험 범위는 도형의 방정식만 시험일 가능성이 많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집합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결국 집합이 들어가냐 마냐일 거야 중간고사는. 짧으면 도형의 방정식만 시험이거나 조금 길면은 집합까지 아마도. 근데 그럼 기말일 때 함수만 가요? 명제도 있잖아. 명제는 아니죠. 집합과 명제 단원에 집합이랑 명제가 있지. 야 근데 그 우리 방학 동안 신주쌤이 강의하잖아. 12월 그때 중간 초에 볼수 보네. 있잖아. 그래서 우리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보자면은 도형의 방정식은 계산이 70이고 사고가 30이야. 즉 계산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계산이 엄청 많아. 계산량이 많아서 누구보다 계산을 정확히 빨리 해야 돼. 실수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물론 사고해야 되는 것도 30% 정도 비중이 있어. 반면에 우리 집합 명제에서는 반대로 계산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 사고가 70%야. 집합과 명제는 정말 생각을 잘해야 돼. 그게 어려운 단원이고 마지막 함수 단원은 비중이 거의 반반 정도야. 계산은 50 정도, 생각도 50 정도. 우리는 당장 도형의 방정식이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수 끝까지 2학기 전체를 우리 5주 동안 10번에 나눠서 다 해야 돼. 그리고 목차로만 보면 하루에 한 단원씩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원마다 문제수가 비중이 좀 들쭉날쭉해. 그래서 이거 전체 문제수 기준으로 보자면 전체 문제수가 600개 정도야. 그래서 하루에 최소 60개 이상은 해야 돼. 초반에 많이 해야지 뒤로 갈수록 질문 많아질 거 생각하면은 초반에 60개 이상, 7, 80개는 해야 되겠지 하루에. 그런 페이스로 해야지 우리 5주 안에 공수2를 다 끝낼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원 평면좌표 개념부터 일단 하나씩 보고 개념 먼저 다 보고 문제 보면 또 지루하니까 개념 어느 정도 보고 문제 풀고 다시 개념 돌아오고 이렇게 하자. 먼저 처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절대값을 단순히 부호를 플러스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절대값이라는 것은 거리에서 출발된 개념인 거야. 그래서 바로 1번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지.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거야 수직선은. 근데 어떤 게 오른쪽이고 왼쪽인지 몰라. 문자 상태라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저 절대값 기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둘 중에 아무렇게나 어디서 어디 뺀 다음에 절대값 해버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 특히 동그라미 2번 원점에서 어떤 점 사이의 거리는 그 점의 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거지. 사실 절대값이라는 기호가 여기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절대값의 원래 의미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 게 절대값 기호야. 우리가 지금까지 대충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절대값의 정확한 뜻은 원래 정의는 원점에서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밑에 별표에서 우리가 저 A, B 위에 바 기호를 많이 쓸 건데 저것은 문제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여. 즉 문맥을 잘 읽고 파악해야 돼. 첫 번째는 특정 선분 A, B라는 도형 자체를 지칭할 수도 있어. 하지만 두 번째는 그 선분의 길이 값을 의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문맥을 잘 읽고 판단해야겠지. 문장에서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쟤는 선분 A, B라는 도형 자체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실수값인지
를 문제를 읽으면서 잘 판단을 해야 돼. 괄호 2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게 저렇게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지.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떤 A, B 두 점의 X좌표, Y좌표가 X1, Y1, X2, Y2라고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저렇게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 같은 게 나와. 그래서 우리는 저걸 잘 외워야 되겠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왜 저렇게 나올까? X1, Y1이라는 A점과 X2, Y2라는 B점이 있어. 이 A, B 선분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직각삼각형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평행선을 그릴 거야. X축에 평행한 선을 긋고 또 B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그러면 그 만나는 점이 C가 되고 우리는 C의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C의 X좌표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C의 X좌표는 A랑 뭐가 같고 B랑 뭐가 같은 게 C야. 그럼 C의 X좌표는 누구랑 같아야 되겠어? 얘는 C의 X좌표는 X2, A랑 같아야 돼, B랑 같아야 돼. C의 X좌표는 B랑 같아야 되지. 그래서 X2가 되는 거야. 그래서 BC가 Y축에 평행하다는 것의 뜻은 둘은 X좌표가 같은 거야. 그 다음 반대로 C의 Y좌표는 누구랑 같을까? 얘는 A랑 같을 수밖에 없지. X축에 평행하다라는 것이 바로 두 점의 Y좌표가 같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C의 좌표를 우리는 X2, Y1이라고 잡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등장했으니까 우리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지. 그럼 밑변 AC의 길이는 Y좌표가 같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수직선으로 생각해도 돼. 그럼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지. 근데 정확히는 뭐가 더 큰지 모른다면 절대값 씌워야 돼. 그래서 절대값 X2-X1이 밑변 AC의 길이인 거야. 같은 방법으로 높이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높이 BC의 길이는 X좌표가 같으니까 얘도 이 방향의 수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Y좌표 두 개를 뺀 거겠지. 근데 뭐가 더 큰지 모를 때는 항상 절대값 씌우면 돼.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가 절대값 Y2-Y1인 거야.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빗변 AB의 제곱이 나머지 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절대값 X2-X1 제곱 Y2-Y1 제곱이 된 거야. 그러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루트만 씌우면 끝이야. 근데 절대값 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지? 그냥 제곱한 거나 절대값을 제곱한 거나 결과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 제곱을 그냥 제곱이라고 쓰는 거였어. 우리 이전에 함수할 때도 했었어.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절대값 제곱이 그냥 제곱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외워줘야 돼. 외울 때도 뭐 별건 없어.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얘는 결국 X좌표 차이인 거야. 두 점의 X좌표 차를 제곱한 거랑 그 다음에 두 점의 Y좌표 차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다. 이렇게 구조를 외우면 되겠지. 문자 자체로 뭐 루트 X2-X1 제곱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우리는 X좌표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 제곱의 루트 이렇게 구조를 외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기본 공식이야. 바로 2번. 특히 원점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는 그럼 저 A, B 두 점 중에 한 점이 0,0인 거지. 즉 X2, Y2를 0,0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OA는 루트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 나와. 그래서 원점에서의 거리는 더 편하겠네.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원점이랑 어떤 점이 뭐 마이너스 3,4가 있어. 그러면 이거 선분의 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선분 길이는 원래는 X좌표 빼야 돼. 근데 0 뺄 거니까 그냥 얘 자기 자신이잖아. 그럼 우리가 부호도 무시하면 그냥 3제곱이지? Y도 원래는 빼야 되는데 0이니까 그냥 얘 자기 자신이야. 4제곱. 그러니까 3, 4, 5를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원점에서의 거리가 나오면 그냥 걔 점 하나만 가지고 제곱의 합을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원래 공식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X좌표의 차이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 제곱의 루트. 저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우리가 주로 계산실수 초반에 많이 하는 게 루트 안 씌우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데 루트를 주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다음 두 번째 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 나와.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어. 그래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외분점이라는 말을 쓰진 않을 거야. 근데 문제를 풀 때 필요할 수도 있고 알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외분점과 내분점은 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 부호 하나만 차이 날 뿐이야. 그래서 이거는 외분점 공식을 따로 외운다고 보지 말고 내분점 공식만 외우면 저절로 쓸 수 있는 게 외분점이야. 그래서 일단 외분점도 다루긴 해볼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돼, 외분점이. 일단 괄호 1번. 일단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 하기 전에 수직선에서부터 먼저 내분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번 선분에서의 내분점을 찾고 싶어. 오른쪽 그림처럼 선분 AB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점이 있어. 내분이라는 게 한자로 안에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선분 AB 가운데 어딘가에 있어. 그 어딘가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M 대 N이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부를 때를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을 얘기할 때는 선분의 위치가 중요해. 그래서 A, B를 선분 A, B를 내분하는 것과 선분 B, A를 내분하는 게 달라. 그래서 이거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선분 A, B를 부르냐 선분 B, A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내분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분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이 되는 거야. 길이가 M 대 N으로 내분되는 거야. 하지만 선분 B, A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말의 뜻은 B로부터 M인 거야. 그래서 B로부터 M이라서 이만큼이 먼저 M 대 N이 되는 게 선분 B, A를 내분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지. 선분 A, B라고 하냐 B라고 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야 돼. 그럼 우리는 이 내분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구해본다면 예를 들어 A의 좌표를 일단 미지수 x1으로 대표로 잡았어. B의 좌표를 x2라고 잡았어. 우리는 내분점인 P의 좌표 x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x를 어떻게 구할까? 일단 우리 비례식을 써야 되겠지. 비례식을 써보면 선분 AP 대 선분 BP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다 라는 비례식이 등장한 거야. 그럼 AP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돼? 우리가 이제 편의상 x1, x, x2 크기 순서로 내가 잡았다면 그러면 AP의 길이는 그냥 큰 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뺀 거지. 그래서 AP는 x에서 x1을 뺀 거. 그게 AP, 그 다음 BP의 길이는 x2에서 x를 뺀 거겠지. 그럼 이거 비례식 풀면 되겠네. 내항이랑 외항으로 비례식 풀면 되지. 따라서 내항 곱하면 mx2 마이너스 mx와 외항은 nx-nx1이 돼. 우리는 지금 x가 얼마인지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럼 x로 정리해야 되겠지. 이걸 x로 정리하면 x 넘기고 나머지 넘기면 m 플러스 n x가 mx2 플러스 nx1이 돼. 따라서 내분점 x의 값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된다 라고 우리가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나올 때 매번 이렇게 비례식을 써서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외우는 거야. 직접 하면 오래 걸려서 외워야 해.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분점 공식을 외울 거야. 근데 얘도 문자 그대로 외우면 헷갈려. x 내분점은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분모야 물론 외울 수 있지만 분자가 헷갈릴 거야. m이랑 x1을 곱하는 거였나 x2를 곱하는 거였나 헷갈려. 이제 헷갈릴 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어. 그럼 선분 AB라고 했으면 내가 A를 왼쪽에 쓰고 B를 오른쪽에 쓰면 돼. 그리고 밑에다가 M 대 N 비율 표시를 해.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대각선끼리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멀리 있는 것끼리 곱한다. 그래서 NX2를 곱하는 거야. 그 다음 NX1을 곱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한다 라는 저 구조를 한번 외워놔야지 도움을 받겠지. 그냥 문자 그대로 외우면 분명히 실수해. 헷갈려서 m과 x1을 곱해야 되는지 x2를 곱해야 되는지 헷갈릴 텐데 그것은 서로 이렇게 한번 써놓고 그 다음 엇갈려서 곱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헷갈릴 일이 없겠지. 우리 헷갈리지 않게 잘 외워야 하니까. 벌써 외울 게 두 개나 나왔지. 시작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은 내분점 구하는 공식. 우리가 이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아주 좋은 게 여기서 무언가 하나가 더 파생이 돼. 뭐가 파생이 될까? 여기서 m과 n이 만약에 둘 다 값이 1이면 뭐가 되겠어? 우리가 어떤 선분을 1대1로 내분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1대1로 내분한다는 말의 뜻은 중점인 거지. 그럼 결국 중점의 좌표가 이 내분 공식에서 등장한 거야.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m과 n에 1을 넣어서 정리해. 2분의 x1 더하기 x2. 우리가 사실 이전까지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지. 둘의 중점은 더해서 절반한 거. 그게 사실 내분 공식에서 파생된 거였어. 그냥 심심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분 공식 때문에 등장한 게 중점의 좌표인 거야.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 바뀌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외분도 생각할 건데 별거 없어. 다행히 우리가 이제 외분은 별도의 공식이 아니라 뭘 생각하면 되냐면 내분이랑 똑같아. 다만 하나 차이는 가운데 부호만 달라. m 빼기 n이야. 그리고 mx2 빼기 nx1이야.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외분이야. 플러스가 내분이고. 우리가 외분은 직접적으로 할 일은 거의 없어. 교육과정 바뀌라서. 근데 혹시 몰라서 아니면 문제를 빨리 푸는데 도움받을 수 있을까봐 그래서 같이 알아두고 싶은 거야. 다음 페이지 3번 좌표 평면만 보고 바로 문제 풀자. 계속 개념만 보니까 지루하지. 민주 또 자려고 그러고. 바로 3번 좌표 평면이 내분점과 외분점. 다행히 별거 없어. 왜냐면 수직선에서 했던 거 그대로 좌표 평면에서도 x좌표끼리만 내분 공식으로 구하고 그 다음 y좌표끼리만 내분 공식해서 계산하면 돼. 중점도 마찬가지. 참고로 외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실 수직선에서의 그 외웠던 거 하나를 그대로 써먹는 거야. 좌표 평면은 x좌표끼리만 y좌표끼리만 실수 없이 잘 계산하면 돼. 일단 여기까지 내용만 가지고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보자. 우리 숙지들을 내야 돼서 유형별로 첫 번째 문제만 같이 지금 얼른 볼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숙제로 할 거고 당분간은 스카 운영을 밤에 안 하니까 만약에 다음 시간에 숙제를 안 해온다면 다다음 시간에 1시간 일찍 오기로 벌칙을 해야겠어. 숙제를 안 해오면 그 다음 시간에 무조건 1시간 일찍 오기. 그래서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숙제 안에서 질문 못했던 거를. 그래서 윗번 그렇게 할지 다음 달에 교재 달라 이거 우리랑 아니 그거 높은 교재 방법이 있어. 2로 어? 세점은 안 배워. 세 점을 안 배웠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려서 해야 돼요. 아니? 이거 그림 없이 그냥 이것만 하면 되지. A씨랑 선분 B가 기록. 두 개씩 하면 1번 문제 별거 없었지. 그냥 우리 선분 A, B의 길이니까 루트 씌울 건데 사실 제곱할 거긴 하고 루트 안에 있는 게 X좌표 뺄 건데 A에서 4를 뺐으면 4에서 A를 뺄 필요 없어.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 혹은 문자에서 숫자 빼는 게 우리 계산이 편하고 빠르잖아.
그래서 y좌표 쪽도 그냥 아무렇게나 빼도 돼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루트 안을 a 빼기 4 제곱 2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양변 제곱할 거잖아.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은 루트가 없어져서 결국 똑같은 거 2개 2에 a 빼기 4 제곱이 우변에 5루트 2 제곱하면 50이니까 2로 약분하면 a 빼기 4 제곱이 25 제곱이 25니까 뿔마 5 4를 이항하니까 a는 4 더해서 9 또는 마이너스 1 양수 조건 때문에 답이 9 하나가 된다 라고 풀어야 되겠지. 수지야 답이 9일 건데 네? A 제곱 A. 아 그래. 계산 다시 해봐. 그리고 이거 전개할 필요가 없잖아. 전개하지 말고 똑같은 거니까 그냥 전개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계산 더 빨리 되니까 전개하면 오히려 계산이 더 많아지니까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지. 그렇지? 계산을 잘 해야 돼. 얘기했잖아 아까 이 도형의 방정식 단어는 계산이 70%야 비중이. 계산을 잘해야 돼. 정확히 빨리 실수 없이. 그 다음 생각은 30% 정도의 비중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유형 2번도 첫 번째 문제 6번 풀어보고. 이번처럼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면 우리는 먼저 변의 길이부터 해야 돼. 그러면 1, 2, 3번 중에 뭔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4, 5번도 있지. 직각삼각형의 여부를 알아야 되니까 피타고라스 만족하는지도 생각해야 되지. 그걸 종합해서 답을 찾는 거고 시작은 변의 길이부터 빨리 계산해놔야지. 번에서 먼저 AB 길이부터 해본다면 원점이랑 거리네. 어쨌든 X 뺀 거 1 제곱 Y 뺀 거 4 제곱해서 루트 17이지. 그 다음 BC 길이도 해보면은 BC도 X 뺀 거 4 제곱 Y 뺀 거 4에서 3 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1 제곱 똑같이 루트 17. 일단 최소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 다음에 CA 길이는 x 뺀 거 5랑 y 뺀 거 3이지. 그래서 이거 루트 25 더하기 9니까 34. 눈에 띄지? 왜 눈에 띄냐면 제일 길이인 거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이랑 같은 직각삼각형인 거 확인했잖아. 그냥 하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삼각형 대충 그려놔봐. A, B, C 그려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표시해. A, B랑 지금 B, C랑 길이 같아야 돼. A, B랑 BC 길이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CA가 지금 피타고라스 식을 만족했지. CA가 빗변이네. 그러면 B가 직각이지. 따라서 얘는 B가 직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답이 5번인 걸 찾을 수가 있어. 유형 3번 또 첫 번째 문제 9번 바로 옆에 9번이 있었지. 네. 그냥 그 안에서 어떤 계산 실수했나 찾지.
다시 계산하려고. 분수 일수가 있지 않나? 답이 뒤에 답이 분수가 아니었어? 여전히 피곤해? 또 생기부 발표하느라고 맨날 잠 못 자? 어떻게 알긴 나도 학교에 있었으니까 알지? 알려줬잖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죠. 극강의 고통. 그냥 절대 잠이 안 와.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잠이. 민주야, 잘 들어줄까? 아니 이거 샀어. 나왔어? 때리면 좀 크게 들어줘. 아니 네손 마사지 하려고 잠 안 깨? 맞아. 너 이거 어깨 마사지 해. 이거 시원하게 어깨 마사지 않게. 이제 9번 문제 단순 계산 문제겠지? 얘는 그냥 길이 같다. 그러면 우리는 AP 길이 계산해보면 되지. AP 길이니까 제곱을 그냥 바로 쓸까? 루트 쓰기 싫으니까 AP 제곱은 루트 없어질 거고 X좌표 뺀 거 제곱, Y좌표 뺀 거 제곱, 그 다음 BP에도 제곱해서 루트는 그냥 처음부터 안 쓸 거고 X좌표 뺀 거, Y좌표 뺀 거 제곱의 합. 둘 같다라는 조건이지 길이 같으니까 제곱도 같은 거잖아. 근데 이것만 풀면 식이 하나 나올 거야. 얼른 정리하면은 실수할 것 같으니까 전개를 다 얼른 해보고 4A4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랑 A제곱 12A 36 B제곱 마이너스 10B 25가 나오고 A제곱 B제곱은 2차는 다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A, B를 다 왼쪽으로 상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얘 넘어가서 8A 그 다음 B 넘어가면 8B 그 다음 상수 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5가 넘어가서 20 56인가? 8로 나눠서 A 플러스 B는 7 식 하나 나왔어. 문자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해. 하나 더 필요한 식은 P라는 점이 이 직선 위의 점이다. 즉 이 직선에다가 X좌표 Y좌표 대입해서 만족한다 이거지. 따라서 2A 플러스 1은 B를 만족한다가 두 번째 식. 이거 대입하면 B 소거되고 A 구할 수 있네. 따라서 B에다가 2A 플러스 1 들어가서 A 값이 3A가 6이니까 A가 2. 따라서 B는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A가 2니까 B가 5가 나왔네. 그래서 A를 열심히 빨리 계산하면 되는 거네.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 개념을 봐야겠지. 우리 중간고사 때 얘기한 적 있는데 삼각형의 오심 얘기했던 거 기억나? 삼각형이 뭐라고요? 오심 왜 심해요? 5개의 심 열심히 얘기해서 그때 막 사진 찍고 외운다고 했는데 당연히 안 외우고 까먹었지? 네. 사진 찍은 거 다시 보지도 않고 세 개밖에 기억이 안 나. 어떤 시험이야? 이제는 반드시 외워야 돼. 중간 때는 중간고사 때는 활용 문제에서 등장할지도 몰라서 우리가 살펴본 거고 근데 2학기에는 무조건 등장해.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내가 개념을 외울 수 있다는 것은 친구한테 완벽히 설명할 수 있어야지 외워지는 거야. 민주도 잘하는 거 저요? 맨날 수시로 막 뭐 얘기하잖아. 저번에도 다른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의 한정이야? 쌍둥인데. 어쨌든 얘도 친구한테 내가 한 것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개념이 완벽한 거야. 그래서 또 지금 녹화하는 거 영상 링크도 다 해놓을 거니까 생각 안 나면 다시 보고 나를 따라서 연습해. 혼자 중얼중얼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야지 개념이 완벽히 외워지는 거야. 삼각형에 오심이 있어. 5개의 뭔가 심, 중심 같은 게 있어. 우리가 첫 번째로 중2 때 뭘 배웠냐면 외심을 배웠어. 이제 삼각형의 오심에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이거 어떤 점이 삼각형의 외심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문제도 있지만 불친절한 문제는 만드는 방법만 소개하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서 나온 교점을 뭐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이걸 보자마자 얘가 외심이다라는 걸 알아채야 돼. 그러려면 만드는 방법이 뭔지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 성질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외심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성질에 관련된 것만 소개해. 어떤 점으로부터 뭐가 어떻다. 우리가 그 성질만 보고 이건 외심이다라는 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결국 저걸 외우고 있어야 돼. 만드는 방법과 성질을. 먼저 외심은 만드는 방법이 뭐였을까? 외심? 중2 때 배웠어 우리 2학년 2학기 때 2년 전이잖아? 2년 전에 배웠는데 시작해와 꼭지점부터 만드는 방법 일단 만드는 방법? 그 중심점을 찍어요. 아무거나 막 열심히 짝 찍으면 문제 오면 외심 되는 거야? 아니 뭐지? 한쪽의 한쪽 그 모서리를 마주보는 변에 접어요. 그래서 그 세 점이 교차한 점이 외심. 말로 하자면 만드는 방법은 말로 하자면 좀 간단하긴 할 수 있어. 세, 수직, 이등분선, 네, 교점. 선의 교점이야. 수직 이등분선은 어떤 거의 수직 이등분선을 말하는 거겠어? 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겠지. BC 변에 수직이 되면서 2등분이 되는 어떤 직선이 있을 거야. AC도 수직이 되면서 2등분되는 직선이 있어. 나머지 AB도 수직이 되고 2등분되는 직선이 있는데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난대. 수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무조건 한 점에서만 항상 만나게 된대. 그래서 등장한 게 외심이야. 이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외심을 보통 알파벳 O라고 점 표시를 해. 그럼 이제 이름이 왜 외심일까? 이름이 외심인 이유가 있어. 얘는 특별한 원을 그릴 수 있는데 어떤 원이 그려지냐면 그 원의 이름이 외접원이라서 그래. 삼각형의 바깥에 전부 꼭지점을 지나는 이렇게 접하는 원. 즉 얘는 외접원의 중심이라서 그래서 이름이 외심이야. 얘는 외접원의 중심이 돼버려. 그래서 이름이 붙은 이유는 외접원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외심이었던 거야. 우리 성질 안 했어. 성질 뭐가 있을까? 지금 원이 그려졌기 때문에 나오는 성질이 있어. 원이 그려졌으면 우리가 원의 성질 중에 뭘 갖다 쓸 거야? 일단 반지름. 반지름을 할 수 있어, 원에서는. 그럼 여기서는 반지름 역할에 해당하는 걸 이제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꼭지점으로부터 외심에 같다. 뭐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외심에서 세 꼭지점 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게 외심의 성질이야.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방법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성질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외심에 대해서 좀 활용돼서 배웠던 거 있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외심의 위치가 특별해. 외심의 위치가 또 중요한데 외심의 위치는 예각삼각형일 때와 직각일 때와 둔각일 때가 외심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다라고 배웠을까? 외심이 무조건 삼각형의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어. 직각삼각형은 대각선이 아니라 빗변이지. 정확한 용어는 빗변의 중점이 무조건 외심의 위치야. 아주 특별하지 직각삼각형은. 그다음 둔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바깥에. 무조건 삼각형의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 외심의 위치까지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또 외심하면 내가 쭉쭉쭉 나와야 돼. 이걸 연습해. 그래야지 개념이랑 이게 외워져. 친구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또 까먹어. 두 번째는 이제 내심이 등장하게 됐어. 내심. 일단 만드는 방법부터 봐야 되겠지. 내심은 어떻게 만들까? 이게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뭘 말했었지 아까? 꼭지점을 면에 접어요. 꼭지점을 접어? 네. 그래서 접힌 점이 만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내시 어딘가 맞지 않나요? 중2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중2 때 외심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내심 배우고 세 번째까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2-2에서 내심 만드는 방법. 저거를 반으로 접어요. 꼭지점을. 그래서 왜 종이접기 하고 싶어해? 초등학교가 아닌데 중학교인데. 내가 중요해. 그거는 성질 관련해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한 거지 진짜 만드는 방법은 아니야. 진짜 만드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아, 진짜. 충분했어. 자, 외심은 내가 변에서 만들었지. 외심은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으로 만들었어. 네. 그럼 변에서 말고 할 수 있는 건 각. 각 혹은 꼭지점. 각에서 할 건데 이번에 뭐 할 거냐면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긋는 거야. 네, 교점. 그럼 세 군데 다 그릴 수 있는데 얘도 무조건 항상 한 점에서만 반드시 만나겠는데 수학자들이 밝혀냈나 봐. 그래서 등장한 게 내심이야. 기호로는 i를 보통 써. 그럼 이거 만드는 방법을 말로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각 꼭지점에 이등분선을 세 내각, 정확히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겠지. 외심도 그냥 변이란 말만 추가할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외심도 정확히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럼 얘도 내심도 외심이랑 조금 비슷해. 이름이 왜 내심일까? 얘가 이름이 내심인 이유. 외심과 비슷하겠지. 내정은. 내저번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의 안쪽에서 모든 변에 접하게 되는 그런 내저번이 등장하는데 그 내저번의 중심이 될 수 있어서 내저번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내심인 거야. 그럼 성질도 외심 따라하면 돼. 외심도 아까 원이라서 이런 성질 나왔잖아. 그럼 내심도 내심에서 반지름. 그 반지름에 해당하는 걸 말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 내심에서 세. 그냥 단순하게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다? 여기까지. 내심에서 세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가 내심의 성질이야. 예. 근데 내심은 성질을 하나 더 써야 돼. 문제 풀 때 많이 필요한 거라서 그래. 이등변. 넓이에 대한 성질이야. 넓이에 관련된 내심만 해서 문제 푸는 특징이 있어. 3분의 너도 중학교 때 해봤을 건데 1. 아니야?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가 있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저기서는 말고. R 내저번의 반지름이야. 예. 곱하기 무엇이야? 각별. 둘레.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제 변의 꼭지점 A, B, C라고 하고 변의 길이를 우리 마주보는 알파벳을 주로 써. 이게 약속이야.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어. 그때 내저번 반지름을 R이라고 한 거지. 삼각형이 세 개로 쪼개졌잖아. 그럼 밑에 이 삼각형 넓이 C를 뭐라고 써야 되겠어? 얘를 2분의 1 밑변 높이. 밑변 높이잖아. 네. 이 삼각형도 2분의 1 밑변 높이. 얘도 2분의 1 밑변 높이니까 이거 3개 더한 게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 아래 둘레.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내심에선 특별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내심에선 기억해야 되는 게 저 정도야. 그 다음에 우리 또 중2 때 배웠어. 외심 다음에 내심 다음에 배웠던 게 무게중심을 배웠어. 역시 우리는 만드는 방법이랑 성질을 외우고 있어야 돼. 먼저 이제 만드는 방법은 뭘까? 무게중심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외심은 변에서 뭔가 했지. 내심은 각에서 꼭지점에서 했어. 그럼 할 건 다 했잖아. 그럼 이제 무게중심은 어떻게 만들까? 둘 다 쓸 거야. 변도 쓰고 각 혹은 꼭지점도 쓸 거야. 그걸 다 써서 만들 건데 그래서 뭐 할 거냐? 여기서는 그래서 또 개념이 하나 더 필요해. 우리가 중선이라는 개념이 필요해. 중선이라는 개념이 뭘까? 그 변에 있는 어떤 꼭지점에서 대변이라는 건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한자로 부르겠지. 어떤 특별 꼭지점에서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중선이라고 정의를 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과 연결한 게 중선이야, 이름이, 용어가. 그래서 무게중심은 중선을 3개 그릴 수 있지. A에서 중점이랑 연결한 거, B에서
중점이랑 연결하고 C에서 중점이랑 연결하면 얘도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된대. 수학자들이 밝혀냈나봐. 그때 등장한 게 무게중심이야. 알파벳 G를 많이 써. 만드는 방법을 말로 하자면 얘는 그냥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려면 중선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 세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을 만드는 방법이야. 그러면 얘는 외심과 내심은 특별한 원이 그려졌어. 무게중심은 어떨까? 무게중심은 특별한 원은 그려지지 않아. 대신에 이름이 왜 무게중심일까? 이건 수학보다 과학에 좀 더 가까운데 이름이 무게중심인 이유는 이 ABC 도형의 무게를 지탱하는 한 점이 이 무게중심이라서 그래. 이걸 과학적이나 뭐 실생활처럼 생각하자면 이 뭐 종이든 이런 뭐 종이라고 생각하면 이 삼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내가 손가락 하나를 올려놓은 지점을 선택할 건데 그걸 무게중심 지점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그 종이가 정지해 있는 거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한 점이라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뭐 뭔가 있겠지. 과학을 분리를 내가 못해서. 그래서 이름이 무게중심이라고 붙었어. 얘는 수학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성질이 중요해. 무게중심에서 성질이 얘도 두 가지야. 두 가지가 다 엄청 중요해. 첫 번째 성질 기억나는 거 뭐 있어? 우리 중2 때 배웠던 거. 무게중심의 첫 번째 성질은 무게중심은 뭘 한다, 뭘 할 건데. 각 중선을 뭐라고? 아니 뭐 했잖아. 숫자 얘기했는데. 비슷한 느낌인데 숫자가 달라. 무게중심 각 중선을 이제 드디어 내분을 쓸 거야. 2대1로 내분한다. 중2 때는 내분이라는 용어를 못 썼어. 그냥 각 중선을 2대1로 나눈다라고 표현했어. 근데 우리는 이제 내분을 쓸 수 있잖아, 용어를. 그래서 무게중심은 각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가 무게중심의 첫 번째 성질이야. 무슨 말이냐? AG가 2대 G 얘가 2대1인 거야. 근데 반면에 BG도 2대1이야. 근데 2대1, 2대1이라고 해서 이 2랑 이 2가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아니지? 그런 실수하면 안 돼. 이건 둘 다 이 2라고 썼지만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그 중선에서의 비율이 2대1이고 2대1인 거야. 얘랑 얘는 변의 길이는 무관하겠지. 그래서 무게중심은 각각의 중선을 전부 다 2대1로 내분한다는 첫 번째 성질이 있어. 두 번째 성질은 이것도 넓이와 관련된 거야.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해서 무게중심 문제에서 자주 쓰는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뭘까? 얘는 우리가 내심처럼 얘도 무게중심을 만들다 보니까 선이 그어져서 삼각형이 최소 6개로 제일 잘게 쪼개면 삼각형이 6개로 쪼개졌어. 어떤 성질이 있을까? 넓이에 관해서. 약간 이름이 무게중심인 게 수학적으로도 이런 의미도 있어서 또 관련도 있는 거야. 무게중심을 생각하면 넓이에 관련된 어떤 성질이 있을 것 같아? 얘는 6개 넓이가 다 같은 거야. 쪼개졌을 때 6개 넓이가 모두 같다가 바로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이야. 무게중심을 만들려고 그림 그렸을 때 6개로 쪼개지는데 그 6개 넓이가 전부 다 같다. 그게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질인 거야. 주로 여기까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 먼저 배웠었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하나 더 추가로 알기는 해야 돼. 근데 걔는 등장하는 빈도는 적지만 치사하게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있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네 번째도 해야 돼. 벌써 피폐해져 가고 있네. 시간도 좀 쉬었다가 하자.